그건 있는 것 같아. 이제 구모를 내가 아직 다 풀어본 건 아니니까 눈으로만 좀 구경을 해봤는데 공통 파트랑 미적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미적 쪽은 솔직히 얘랑 뭐 똑같은 느낌은 굳이 없고 거의 없는 것 같고 공통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비교적 좀 비슷한 배치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뭐 15번, 14번에 이제 그 수열 빼고 20번으로 밀린다든가 혹은 없다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이거 뭐지? 사코 법칙? 걔네들도 뒤로 밀려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11번, 13번쯤에다가 저 속도가 속도 넣어준 것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오늘 시험 봐서 알겠지만 뭐 잘못 친구도 있고 좀 아쉬운 친구도 있고 그러긴 할 텐데 일단 계산에서 온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수능 잘 안 하겠지 뭐. 그치? 그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자신이 없다, 본인은 원래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전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종종 계산 실수를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그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약간 고질병처럼 계산 실수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풀이 과정 깔끔히 쓰는 연습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모를 딱 보고 나면 수능까지 이제 2달 남지. 그럼 딱 이때쯤 드는 마인드가 뭐냐면 수능 며칠 남았니? 71일? 71일? 그럼 뭔가 이제 알죠. 더 이상 변할 것도 없고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야. 근데 수능 진짜 까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르거든요. 저는 10월 모의고사까지 영어를 60 몇 점이나 50 몇 점 받다가 수능 날 90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공부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냥 꾸준히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14번부터 얘기를 합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거기에 접선이 하나 있대. 그치? 그리고 접선이 y축과 만나는 y 절편을 p라고 하고 그 p에 대한 거리를 gt라고 준다 했죠. 그럼 당연히 내가 접선부터 세울 거거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가져다가 딱히 뭐 알고 있는 거 없으니까 y는 f't라고 세우고 그 다음 x-t 더하기 ft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겠죠. 맞아요? 너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y 절편이 p다 라고 했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어서 p의 좌표가요 0, 0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t f't에다가 더하기 ft 여기까지 써지는 게 p의 좌표겠지? 그 다음에 너가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차피 둘 다 x좌표가 0인 게 고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y 값 자체가 gt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일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gt라는 친구를 가져다가 gt가 y좌표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t f't에다가 더하기 ft야 이렇게만 쓰신다면 문제가 안 풀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얘에 대한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거리 물어봤죠. 그러니까 너 전체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 씌운 저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기 있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럴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fx라는 친구 자체가 최고차가 1인 3차였거든요. 그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원래 최고차가 2차고 최고차 개수가 3인 3x제곱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널 기준으로 t까지 붙였으니까 결국에 3t 세제곱 이렇게 들어왔겠죠. 너네들이 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생각까지 좀 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요 친구들은 일단 몇 차식이고 너네는 3차식이고 그치? 그 다음에 최고차가 얼마? 최고차가 마이너스 2인 그런 3차식일 거야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듣지?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볼게요. 어쨌든 3차 함수가 음수니까 뭐 이렇게 생긴 친구일 텐데 절대값 붙여서 모든 곳에서 미분이 돼야 되잖아. 그럼 사실 저런 식으로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모든 실수 미분 가능,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란 걸 보고 당연히 무슨 중근? 3중근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오케이? 감소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갖고 여기서 0을 딱 찍고 가는 이런 친구여야 절대값을 붙여도 모든 곳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내 말 알아듣지? 그래서 3중근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생각까지 하면 얘 모르니까 여기 그냥 알파 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
오케이? 그럼 이제 뭐 계산을 해도 되고 이제 찍어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fx를 모르니까 그냥 설정 한번 할게요. 너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너 미분하고 나면 f'x는 3x제곱 그 다음에 2ax 더하기 b 여기까지 써지겠죠? 근데 우리는 널 기준으로 얼마를 붙여요? x를 붙여서 곱할 거잖아. 그냥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친구겠지. 세제곱, 여기는 제곱, 여기는 x 이런 식으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고 있는 상태야. 반대인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고 있는 상태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생긴 3차 함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at 제곱 빼기 c 라고 쓸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이 3중근에 의하면 알파라는 곳을 3중근으로 갖고 있고 최고차가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이야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 내가 무슨 짓 한 거니? 모르는 함수 가지고 설정해서 만든 친구 하나랑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 가지고 만든 3중근에 대한 함수를 그냥 각각 설정하고 그 두 개는 반드시 똑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요 전개 한번 하면 마이너스 2 있는 상태에서 t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t제곱 더하기 3 알파 제곱 t에다가 더 빼기 알파 세제곱 뭐 이렇게 나왔었겠죠? 맞아요? 요 친구 분배 한번 쭉 다 하시고요. 생각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 친구 지금 제곱자리는 얘도 다 있고 상수함도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1차식은 없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2까지 곱한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t라는 요 친구가 결국엔 0이 되어서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정확히 t는 상관없으니까 개수가 0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네. 결론은 알파 제곱이 0일 거고 무조건 알파가 0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파가 0인 게 확인이 되면 결국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친구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라는 이 친구들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2t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알파가 0인 상태다 보니까 알파가 0이면 여기서 a가 얼마예요? 얘도 죽었단 얘기지. 요것도 죽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a도 그 다음에 c도 전부 0인 것까지 확정이 될 거 아니야. 밑에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fx라는 친구가 어떻게 써지겠다? 최고차가 x세제곱 원래가 ax제곱인데 그거 필요 없죠? 뒤에 bx까지만 살아남고 c까지도 죽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fx가 왜 저래? 여기 있는 fx가 이렇게 문자 몇 개? 하나를 모르고 있었을 거다.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f 얼마가? f1이 4인 걸 알려줬으니까 가져다 대입하면 b 구할 수 있죠. b 구하고 나서 f 구하면 답 끝? 뭐 이런 문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딱 요 정도 풀이하면 문제가 끝날 거고요. 주의할 점은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일단 뭐 14번에서 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그거 치고 사실 문제풀이가 어렵진 않거든요. 함수 뭐 적감 세우고 하는 거 당연히 할만하고 거리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 잊지만 않으시면 여기서 3중근 가져야 된다 아이디어까지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사실 설정하고 계산하는 내용은 안 해도 되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지 대충 얘가 3중근 나온다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있고 여기서 막 1차도 나오고 다 나올 건데 1차가 없는 게 뻔히 보이죠. 심지어 이게 사실 이거 안 써도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거든요. 이게 1차가 없을 게 뻔히 보이면 1차를 만드는 요 친구 알파라는 친구가 얼마였겠다? 없었겠다 이 생각할 수 있겠지. 알파가 없어버리는 순간부터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친구 B는 살아있다고 치고 거기서 계산하면 끝나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얘기일 것 같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14번 풀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갈게요. 15번 한번 보자. 아쉽게도 부모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 할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여기는 15번 그냥 뭐 매번 보던 나열 문제긴 하고요. 해보면 귀찮다 정도가 맞긴 한데 그래도 연습은 좀 해놓을게요. 이제 아마 다음부터 드리는 모의고사에는 이게 지금 다 구모 이전에 제작된 프린트들이잖아. 아마 그 이후부터는 뭐 없지 않을까? 파이널 정리 이런 거에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0에서 5 사이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항 정수인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다. 그치? 이 친구의 핵심은 결국에 나열이야. 근데 얘가 좀 헷갈리는 건 이런 거다. 나조건을 좀 특이하게 줄 편이긴 합니다. 원래 나조건 어떻게 주냐면 그 이전 걸 갖고 뭐 몇 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갔는데 얘는 절대값으로 넘어가는 것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케이스를 계속 나눠서 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그냥 하라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 정수였고 이 사이에 들어있는데 어디 갔니? 시작이 0보다 작다고 알려줬지. 그러면 A가 1일 때를 기준으로 A1을 기준으로 가능한 숫자 몇 개 없죠. 마 1, 마 2, 마 3, 마 4 이 정도밖에 없잖아. 당연히 거기서 그냥 시작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나가보는 거야. A1이 마 1이라면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칸 넘어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음수였기 때문에 부호 바꾸고 더하기를 하시죠. 맞아요? 부호 바꾸고 더하기를 하실 거고 절대값 A2라는 그 친구는 너의 부호를 바꾸고 1을 더하니까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너가 2라고 치고 여기 기준으로 나열을 시작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얘가 A2라는 친구가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개? 2개가 되겠죠. 2거나 마 2거나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다시 A2가 2였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A3는 어떻게 되니? 라고 봤을 때 양수였기 때문에 절반에 빼기 1 하면 되죠. 그럼 절반에 빼기 1을 하면 0이 돼버린다? 오케이? 근데 우리 보시면 저 친구는 무조건 0에서 5 사이로만 들어와야 되잖아. 0이라는 숫자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이 순간 불가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이 지어지겠네. 그쵸? 똑같은 맥락으로 A2 이렇게 한번 들어갔어. 마이너스 2짜리로. 그러면 음수일 때 뭐 하자? 부호 바꾸고 더하기 1 하자 이거잖아. 얼마 나와요? A3는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3 나오는 것까지 문제 없지. 그럼 A3가 3이었다고 잠깐만. 아 이거 바보 아니야? 이게 이래서 헷갈려. 여기다 절대값 붙여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칸 넘어갈 때 항상 절대값 갖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A3가 3이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가능한 A3가 몇 개로 쪼개져요? 가능한 A3가 또 2개로 쪼개져. 너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널 기준으로 만드는 절대값 A4라는 친구는 널 기준으로 만드는 절대값 뭐? A4라는 친구는 얼마일 거다 할 거 아니야? 양수는 뭐 하고? 절반에 빼기 1 하고. 근데 이 친구 그러면 분수 나오겠지. 너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오케이? 다시 절대값 4라는 친구 음수 기준은 뭐예요? 부호 바꾸고 더하기 1이었지. 그러니까 너가 4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케이스를 2개로 쪼개겠다. 어떻게? A4, A4 이렇게 두고 너가 4거나 얼마? 마4다 뭐 이런 식으로 두겠죠. 맞아요? 여기서 한 번만 좀 더 할게요. 4라고 치면 절대값 A5가 얼마가 돼요? 절반에 1 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서 1 나오겠지. 문제 없지? 여기 있는 친구 부호 바꾸고 하나 더 하죠. 그럼 얘는 절대값 A5가 얼마야? 그게 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5가 된 순간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능한 케이스를 위로 다시 쪼개야 되겠구나 나눌 거고 A5라는 친구가 그럼 뭐거나 뭐다? 또 1이거나 마1이다 또 이렇게 쪼개겠죠. 여기서 한 번 더 가보시면 될 거고요. 내가 나열을 어제 실제로 13개까지는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느낀 건데 결론이 이런 식이야. 마1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서 마2가 확정이지? 이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3 확정이죠? 그 다음 쭉 봤을 때 이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4가 확정이네? 맞아? 그 다음 나왔던 친구가 1 마1이지. 한 번 더 해보시면 마1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돌고 규칙 보고 싶은 거였잖아. 마1, 마2, 4, 마3, 4 마1, 마2, 마3, 4 여기 지금 계속 도는 그런 사이클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사이클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봐봐야 되겠다 이런 걸 거고요. 지금 A6과 A12 한번 보시면 4개짜리 사이클 기준으로 얘는 두 번째 거지. 맞아요? 얘는 4개짜리 사이클 기준은 마지막 거죠. 네 번째 거지. 그러면 결국에 쟤네들이 하는 말이 너랑 너를 더했다 이 얘기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뭐 하자? 제거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실제로 문제풀이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일단 음수에다가 법이 좋기 때문에 마일, 마이, 마삼, 마사 4개니까 나열을 그렇게 시작해보는 건 당연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근데 나열을 쭉 들어갈 때 귀찮은 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당연히 뭐 규칙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쭉 나열을 해보긴 할 거고요. 중간에 헷갈렸던 건 절대값 씌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헷갈렸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걸로 나열을 쭉 하다가 규칙을 찾은 순간 돌아가는 거다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게 찾아지면 두 번째 게 비교적 편해지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두 번째 걸로 해서 A1이 마2라고 쳐보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절대값 A2라는 친구는 얼마예요? 부호 바꾸고 더하기 1이잖아. 3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 이제 또 양수 음수 쪼갤 거 아니야? 너가 양수라면 음수라면 3이라면 마3이라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마3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니? 마3 기준으로 만드는 절대값 A3라는 친구는 다시 또 부호 바꾸고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4였겠다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요거를 쭉 하겠지. 그럼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마2, 마3 이렇게 됐죠. 여기서도 쪼개고 나서 보시면 A3가 둘 중에 하나야. 4 아니면 마4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구? 4가 선택이 돼요. 결론이. 그래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가 마1, 마2, 마3, 4 이렇게 였잖아. 얘는 마2, 마3, 4, 마1 다시 마2, 마3, 4, 마1 이렇게 순서가 돌겠지. 나오는 숫자가 4개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까지 나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칙이 보여가지고 첫 번째가 순서가 뭘로 돌고 마1, 마2, 마3, 4 이렇게 돌고 두 번째가 누구로 마2, 마3, 4, 마1 이렇게 도는 구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저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마3, 4, 마1, 마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친구 어떻게 되겠어? 4, 마3, 헷갈린다. 거짓말이고 마1, 마2, 마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케이스 쭉 나누고 거기서 누구 만족하는 거? 요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뭐 2번이나 4번 정도는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무슨 얘기하고 있니? 1부터 99까지 더해달라 그랬지. 맞아요? 그럼 4개 사이클 기준으로 4개 사이클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뭐 몇 번 있고 첫 번째 친구가 누구다 결정하면 되는데 잠깐만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아마 이걸 거야. 내가 사실 뒤에 있는 거 다 안 해보긴 했거든요. 왜냐면 3, 4번 케이스를 해봐야 되는데 순서대로 쭉 가다가 니는 시험 볼 때 생각해봐. 1번 제대로 풀고 2번 제대로 풀고 거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 가능한 케이스가 다 보여.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여기서 답 찍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정답이 이제 마이너스 49 하고 끝냈던 거였고요. 이 친구도 나열을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하면은 그럼 저게 좀 잘못되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긴 한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 두 개.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 답이 달라져서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 그냥 생짜로 결국에 뭐 하자? 나열하자? 그냥 이 정도 의미였고요. 나열 갈 때 오랜만에 절대값에 대한 얘기로 들어오니까 좀 헷갈렸다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만 얘기 좀 드릴게요. 넘어가서 22번 22번도 어느 정도 뭐 이제 계산을 좀 바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일단 최고차계수 하나 알려주고 2차부터라고까지 이미 못 박았단 말이야. 모르는 문제 몇 개? 2개겠죠. ax 플러스 b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gx가 x랑 t에 대해서 섞여있는 함수고 전적분으로 정의까지 돼 있지.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오직 한 점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미분한 친구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거 확정은 지으면 안 돼. 쟤를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G' 이 친구가 0 되는 포인트가 한 개야, 이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0이 되더라도 그 값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일단 요럴 가능성까지 상상만 해두시는 게 일단 맞을 거고요. 저기 함수 기준으로 나는 당연히 이제 gx를 좀 제대로 찾아오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3차 함수였으니까 fx를 가져다가 너는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일단 이렇게 한번 써놓고 여기 있는 요 친구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럼 얘요, 일단 쪼개놓으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ft dt 하나랑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 플러스 1 그 다음에 ft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죠. 맞아요? 각각으로 이렇게 좀 찢어놨어. 찢어놓은 상태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뭐 하시는 게 맞아요? 첫 번째로 x의 0 대입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 미분도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저 함수를 가져다 뭐 해보자? 미분해보자. G'X로 미분하자. 이렇게 한번 쓴 거야. 그럼 미분할 때 얘는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하죠. 그래갖고 여기서 나오는 게 곱미분, 미분 그대로 한번 들어오고 더하기 그대로의 미분이니까 fx 이렇게 하나 써지겠죠. 그 다음에 너를 미분하면 그냥 t자리에 x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fx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 가져다가 0부터 x까지 ft dt랑 그 다음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빼기 fx까지 써지면 그게 G'X인 거 맞지? 맞아? 근데 이미 fx라는 친구 자체가 어때요?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있는 편이잖아.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대입해볼까? 그냥 이 정도 생각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f0의 최소를 물어봤거든? 근데 f0라는 게 결국 이 b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b의 최소가 궁금해, 뭐 이 정도 생각이다 보니까 대입해서 a, b 뭔가 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너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거에 dx를 한번 하고요. t로 바꿔놓을게. 3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거기에 dt 한번 하고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쓰겠죠. 적분할 거 적분 좀 하시면요, 여기 있는 친구 뭐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계산하고 쭉쭉쭉 써져 있겠지? 맞아요? 제가 계산은 다 했고요. 너 정리하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a의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여기까지 써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제대로 세운 순간부터 이미 G'X를 몇 차 함수로? 3차 함수로 그냥 명확히 갖고 있는 거지. 문자 두 개 모른 채로. 조건 이미 뭐 알고 있니? G'1 집어넣으면 0이래. 맞아? 그러니까 너에게 1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1 한번 집어넣어 봤어.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분의 a-3 더하기 b-a-b 이렇게 써지겠죠? 그게 이미 0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우연치 않게도 또 b가 심지어 사라져요. 맞아요? 정리하면 a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를 가져다 정리했더니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도 정리가 같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를 기준으로 a도 알고 이제 b도 알고 b는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 근데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돼. 어차피 a, b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a는 이미 구했고요. b가 확정이 돼버리면 b의 최소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b는 뭔가 느낌상 범위로 나오긴 하겠다 이 상태고 이미 나와 있는 조건 썼단 말이야. 그럼 안 써먹은 조건 정확히 오직 한 점에서만 극값 갖는다 저 내용을 안 써먹었겠지. 맞아? 그리고 그 G'이란 친구를 기준으로 걔를 적분해서 만든 Gx가 극값이 하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미분한 이 친구가요 3차 함수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있길 바라야겠니? 근이 어떻게 바라야겠니? 만약에 이렇게 3차가 있어. 저기 G'이야? 이런 G'이 있는 상태에서 근이 3개가 따다닥 나와요. 그럼 극값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세 개가 생기는 거지. 저러지 않길 바란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극값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접해서 근을 하나 갖고 있든가 아예 생짜로 자기 근을 하나 갖고 있길 바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지금 일단 저런 상태야. G' 문장을 한번 써볼게. G'X의 실근이 몇 개거나 한 개거나 아니면 근 한 개, 중근 한 개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G'X 다시 이제 A도 구한 김에 깔끔하게 써보자고 쓴 거거든요. A 자리에 마사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좀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x에다가 빼기 b 여기까지 써질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가져다가 실근을 갖네 안 갖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미 G'이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1에서 실근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못하더라도 누구로 인수분해 되겠다? x 마일로 인수분해 되겠다.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인수분해 되고 여기 몇 차씩 나오겠니? 2차씩 나오겠지. 조립제법 한번 써보세요. 해서 나오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까지 써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뭐야? 너가 갖고 뭐야 이거? 왜 안 되니? 얘 있잖아 얘. 여기 있는 요 2차식이 뭐 하길 바래요? 아예 허근을 갖든가 아니면 중근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쌤 제가 이거 거의 다 똑같이 오고 4라고 쓰고 틀렸어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게 요거까지는 생각해야 돼요. 요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판별식을 써봐야 되겠다는 당연하잖아. 그럼 판별식 4분의 d 하면 4-b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야 중근 아니면 허근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b가 4보다 커요 하고 멈추시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 이거 고1 때 좀 보던 내용들인데 지금 이 상태에 있던 친구가 중근되는 내용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1이라는 친구를 근으로 갖고 있잖아. 여기서 두 개가 겹쳐도 중근이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어도 상관없죠. 그럼 당연히 케이스 하나 못까지 생각해야 돼. 누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근을 누구로? x는 1을 근으로 갖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저기가 1을 근으로 갖는다 했으니까 1 대입하면 마3 플러스 b가 얼마? 0이 되는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b가 3 되는 것까지도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가능한 게 4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면 3까지는 허락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은 정답 얼마? 3입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였고요. 요 문제 이제 22번이다 보니까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실 때는 뭐 난이도를 떠나서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얘 보고 나서 조건 2개 갖고 있는 거 대충 다 알긴 알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고민을 항상 할 만하잖아. 진짜 계산을 생짜로 때려야 되는 건가? 내가 좀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모의고사 풀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봤어? 그리고 이 문장들이 말하는 뭔가 좀 특이한 포인트, 뭐 기함수다, 뭐 우함수를 좀 평행이동한 거다 이런 게 보이면 상관없는데 안 보일 때 그냥 일단 계산이라도 들어가 놓고 있어. 그러면서 같이 고민하시면 되니까 계산 과정에다 집어넣고 G'X를 어느 정도 비교적 명확히 찾아온 순간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되게 좀 편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코가 되게 막히네.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적분 28, 29 두개 보고 일단은 잠깐 쉽시다. 이게 28번이었구나. 어쩐지. 아니 왜 그러냐면 요거를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fx의 길이,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를 표현하는 함수를 하나 줬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질문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좀 해주셔야 돼요. 뭐라 해야 되지? 우리한테 대놓고 뭔가 x축, y축 한 다음에 그렇게 주는 거 말고 뭔지 알지? xt, vt 이렇게 주면 속도가 속도, 거리, 위치 문제구나 이런 느낌이 딱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딱히 없단 말이야. fx가 있어. 걔를 가져다가 1부터 t까지는 뭔가 적분의 계열일 것 같긴 한데 길이를 곡선으로 갖다 줬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이식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생각을 해보자. fx라는 친구는 좌표들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잖아. x에 따른 y좌표를 좀 보여주는 게 fx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가 애초에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이건 얘가 fx로 써서 그렇지 니네가 이거 vt로 xt로 써줬으면 오히려 잘 푼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저 친구 위치에 대한 함수야. 근데 그걸 뭘로? 길이로 지금 표현을 해달래. 그럼 위치랑 길이는 사실 같은 지위에 있는 내용이잖아. 길이는 절대값이 있는 개념이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길이를 어떻게 보기로 했어? 일단 위치 미분한 속도 있죠. 속도에 대해서 거리로 보는 루트하고 제곱 합들 넣는 거 있잖아. 걔네들을 통해서 길이 볼 수 있었다 했었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 가져다가 얘가 하는 게 1부터 어디까지? t까지의 이 fx를 그대로 적분하면 그건 넓이잖아. 그건 다른 얘기잖아. 너를 미분한 누구? f'x가 있을 건데 요 친구는 그냥 속도죠. 요걸 가져다 뭐하고? 제곱하고 y값에 대한 건 그냥 1이라고 써버리고 그리고 루트까지 붙여놓으면 이 친구를 가져다가 내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걔를 적분했을 때 거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뭐가 돼요? 너가 속력에 대한 얘기겠지? 맞아요? 요 마지막에 그 우리 지난 기말 시험 파트 때 한번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를 속력으로 보겠다. 너가 얼마 dx로 적분될 걸 요식 하나 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다? 그게 3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t에다가 빼기 3분의 4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용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냥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지. 미분하면 t가 싹 들어가면서 뭐 깔끔하게 뭔가 2차식 하나 나올 거고 제곱하고 뭐 정리하다 보면 fx 정도 금방 구하긴 할 겁니다. 마지막에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해줘 이러고 끝나는 문제니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요거 누가 질문했지? 한 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명, 두 명, 두 명이었는데 혹시 이해해요 제 말을? 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fx를 뭘로 보자? 좌표에 대한 위치로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너 근데 그렇게 했어? 아니 딴 거였지. 네. 1 더하는 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요게 이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플 교과서 오랜만에 한번 구경 좀 할까? 개념이에요? 아, 그럼요. 개념 없는 놈아. 시험권이 아니었어요. 아, 제곱하고 루트 씌우는 거. 그러니까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있지. 맞아, 들려. 네? 기다려. 아, 여기 있는데. 역함수 넓이 말고 부피도 말고 곡선거리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요거거든, 요거. 거리에 대한 얘기할 때 이거 앞에 헷갈리니까 어떻게? 그 x 성분에 대한 거 제곱, y 성분에 대한 거 제곱 걔네들을 루트 해갖고 벡터에 대한 길이로 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x에 관련된 거, 여기 있는 게 y에 관련된 거. x축, y축.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있었어. 그 점들에 대한 각각 이 순간순간마다의 그런 내용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 요 정도로만 하면 요렇게 가고 있는 요 거리가 이 길이가 궁금해. 그럼 너네들을 성분으로 따지면 x에 대한 성분이 있고 y에 대한 성분이 있잖아. 그럼 걔네들끼리 피타고라스 쓸 내용이 거리가 되죠. 맞아요? 그 모든 내용을 점점마다 해서 이제 적분해서 합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방금 같은 내용을 가져다가 어떻게? 함수로 나와 있으면 이걸로 바꿔서 보겠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만 얘기를 좀 할게요. 계산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29번. 비교적 29번이 나한테 좀 어려웠어. 이 친구요. 3도분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 친구 결국 음함수 미분, 다른 말로 편미분 관련된 얘기를 계속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계산이 좀 많은데 한번 해보자. 일단 세타 있는 상태에서 우리 f 세타라는 게 pr 전체 길이의 제곱이래. 그렇죠? 그럼 pr이란 곳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길이를 최대한 세타에 관련된 친구로 표현해 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긴 할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고 딱 들어가 보면 느끼겠지만 알고 있는 조건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여기 길이 왼쪽 A5 길이가 3인 건 알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길이 탄젠트 이용해서 3 탄젠트 세타야 뭐 이렇게 두는 게 이상하진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이외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도저히 뭐 할 수가 없거든요. 뭐 해봤자 여기 있는 게 3 빼기 3 탄젠트 세타라고 이런 건데 내가 저기 있는 빨간색 길이를 구해오려면 하다못해 뭐라도 여기 각이라도 좀 알고 아니 뭐 여기 각이나 뭐 어디라도 좀 알고 다행인 건 내가 여기 누굴 알아요? OR이나 OP 같은 친구들은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각에 대한 내용들이라도 좀 있으면 내가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뭘 하는 표현이 되긴 할 거거든. 그게 좀 안 되더라고, 그치? 세타라는 친구를 더 넘기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도 아니고 사분원이다 보니까 딱히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 와중에 문제 세팅이 이미 여기 있는 OR과 여기 있는 QP 이 친구가 평행하다고 줬거든요. 그럼 평행선에 대해서 당연히 알려주고 싶은 건 뭐? 억각과 동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이쪽 각을 가져다가 여기를 그냥 알파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오케이? 여기도 뭐라고? 여기도 알파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몰랐기 때문에 각을 설정 한번 했고요. 당연히 모르는 것과 알고 있는 변들로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해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 계산이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보류한 상태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친구 각을 절반 쪼개는 거 미적분에서는 비교적 할만하다 했었던 거 기억나니? 우리 이제 반각공식, 백악공식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90도가 돼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전체 길이가 3이고 여기가 절반에 대한 각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3에 대한 사인 2분의 알파야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찾고 있는 요 PR이란 친구는 그거의 몇 배? 2배에서 6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코사인 법칙 쓰는 것보다 저렇게 쓰는 게 편해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 길이를 어떻게? 알파를 통해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길이를 가져다 뭐 하는 거? 제곱하는 걸 F세타를 한다며. 그래서 F세타라는 친구는 말이야 널 제곱해서 36 그 다음 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야 이렇게까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니? 나는 미분하고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 미분을 할 때 저 친구가 알파로 써져 있기 때문에 미분이 바로 안 돼요, 그치? 서로 지금 호환되는 문자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저게 항상 큰 문제일 것 같아. 그러면 밑에서 이제 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냐? F세타를 알고 있잖아. 얘 미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세타와 뭐? 알파의 관계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맞아요? 그리고 문제 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 3탄젠트까지 구했었잖아.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세타 이런 식이고 너의 길이도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이 정도를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요 삼각형에 대해서 파란색 알고 있죠? 얘도 알고 있죠? 맞아요? 각 두 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 남은 친구 각은 얼마라고 들 수 있어? 얘네 두 개가 세타랑 알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기서 뭐 사인 법칙 같은 걸 쓰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같아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삼각형 여기서 쓸까? 삼각형 A 아니고 뭐지 저거? POQ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사인 법칙 쓰면 알파에 대해서는 3탄젠트니까 첫 번째로 사인 알파분의 분자에 있는 게 3탄젠트 세타야 이렇게 하나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거는 여기는 쭉 써놓고 길이가 위에가 3이고 밑에 있는 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나 들어오겠네? 맞아요? 그럼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계산을 좀 해서 정리까지는 해놓을게. 오케이? 정리를 하시면 사인 알파라는 친구가 결국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랑 탄젠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는 둘 수 있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된 거야. F세타가 알파로 써져 있다 보니 미분을 하려면 결국에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식을 잡을 내용이 그닥 보이진 않아서
있는 삼각형에 대해 사인 법칙으로 알파랑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어거지로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친구 미분하고 할 때 제일 힘들었을 만한 부분은 저기가 알파랑 세타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특히 나랑 수업했던 친구는 이런 걸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x제곱을 t라고 뒀다. 양변을 미분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2x하고 뒤에 dx 쓰고 그냥 dt라고 써버리고 끝냈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다 이런 거였지. 여기가 2x가 t였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x에 대한 미분을 수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x에 대한 미분이니까 dx를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반대쪽 변에도 dx를 붙이고 t를 붙일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그리고 너를 미분을 하면 그게 2x 이렇게 써지는 거였고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dt, dx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만약에 y라고 많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y라고 본다면 요거 보통 y 프라임으로도 많이 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냐? 너가 있었어? 너를 미분하면 요런 과정은 헷갈리잖아. 그냥 얘를 미분하시고요. 얘는 미분을 한 대신에 요거까지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내가 요걸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얘는 왼쪽에 x, 오른쪽에 y 명확히 좀 나눠져 있지. 맞아? 근데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관계식 보면 왼쪽에 알파, 오른쪽에 세타, 알파, 세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분을 수행할 때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요건 좀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거든. 알파랑 세타는 관계가 있는 놈일까 없는 놈일까? 독립변수일까 종속변수일까? 일단 여기서는 종속변수야. 무슨 말이냐면 뭐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요. 세타가 움직이면 t도 움직이고 다 변할 거 아니야. 그에 따라서 알파도 변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냥 관계식으로 봐도 마찬가지긴 한데 세타에 대한 친구를 아예 독립변수인 알파가 담당을 한다면 저거는 세타 기준으로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쟤를 지금 봐봐. 우리가 항상 미분하고 뭘 하겠다는 게 음함수 미분을 하겠다는 게 다 이런 거잖아. 너라는 친구랑 너라는 친구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종속변수야 서로가. 맞아? 그래서 미분을 해서 뭐 EX, DX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거든. 이 행동 자체가 관련이 있을 때만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 미분을 할 때도요 서로 관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얘를 만약에 이제 하던 대로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코사인 되면서 코사인 알파, d 알파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오른쪽 미분은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해야 되지. 근데 얘 곱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사실 속미분도 한번 해야 되죠. 근데 속미분을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해야 돼? 세타에 대해서 해야 되지. 맞아? 세타에 대해서 하면 누가 나와요 여기에? 세타 미분했으니까 세타는 1 되죠. 알파는 막 사라져야 되나 안 사라져야 되나 이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막 헤매게 돼. 알파도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상수 처리하면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알파를 미분 안 하고 넘어가기도 애매해. 뭐 이런 상황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 하실 때는 복잡한 상태잖아. 그냥 정석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낫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미분하는 것만 좀 집중해서 좀 해볼게요. 자, 양쪽 변을 미분을 하고 싶어. 양쪽 변 미분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집중을 하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를 미분할 때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미분을 d 세타라고 붙였다고 쳐볼게요. 얘를 이렇게 붙였다 쳐볼게. 그러면 얘를 미분한단 말은 일단 겉에 있는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하고 세타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써지겠지? 이게 겉미분이지?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할 건데 속미분하는 대상이 누구야? 너라는 대상을 미분해 주는 거잖아. 누가 미분해 주는 거야? d 세타라는 친구가 미분을 해주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연산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얘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하시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랑 요 친구 전개하면 뭐 나오니? d세타 하나 나오고 더하기 d세타 d알파 하나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d세타는 얼마예요?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까지 나오면 미분을 완료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차피 대학교 가면 또 다 하는 얘기기도 하고 뭐라고? 깔끔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지저분하게 들어와 있잖아. 널 미분하겠다는 건 너 앞에 DD 세타를 붙이겠다는 거지. DD 세타를 붙여서 미분을 수행하면 미분 수행한 친구에게 붙어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걔는 이 내용은 날라갔어. 근데 속미분을 해야 되는데 속미분은 얘가 속미분 대상이고 그렇죠? 걔를 미분하겠다는 건 DD 세타를 붙이겠다는 얘기지. 붙여놨어. 그리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미분을 하려고 봤는데 좀 가물가물해. 아까도 거기서 고민이었잖아. 얘를 1로 만들고 얘가 사라지나 뭐 이런 고민이었던 거잖아. 얘 기준은 그냥 분배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 결국에 너가 1, 너가 D세타분의 D알파 이렇게 써줄 거다. 요 미분이 제대로 되면 여기 이제 미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사인 알파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알파 되지? 맞아? 그리고 원래 내가 뒤에 D알파 뭐 붙였는데 실제로 D알파 D세타가 맞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거는 다시 사인은 어떻게 미분이 돼요? 방금 했더니 요딴 식으로 미분되지.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에다가 1 플러스 D알파 D세타 붙고 맞죠? 미분 그대로니까 탄젠트 세타가 써지겠지? 더하기 이번에는 사인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사인이 그대로 살아있고 탄젠트 미분하면 누구야? 시컨트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거기까지 하고 이 친구들에 대한 결론이 뭐다? 여기까지 하고 딱 멈추자. 뭐 이 정도 상황이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계속 이런 얘기야. 너 제대로 미분할 거면 앞에다 D, DX 붙이고 그러면 너도 D, DX 붙이고 그치? 요 미분을 수행하면 EX 요 친구는 그냥 DT, DX로 써진다 이런 건데 얘를 좀 빨리 보고 싶어서 편하게 DX를 넘겼다 보면 EX, DX가 DT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선 얘네들 요거까지만 쓰고 뒤에 뭐 붙일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모든 변 D세타를 곱하면 우리가 맨날 보던 내용이니까 중간에 요게 끼는 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미분이 수행이 됐어. 아우 으러워라. 미분이 수행이 됐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 돼. 내가 저기 있는 F세타를 갖고 뭐 하고 싶어요? 미분을 하고 싶죠. 그럼 F세타를 어차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잖아. D세타로 미분할 거잖아. 미분을 왼쪽을 다 수행하면 F'세타가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맞아요? F'세타가 되는 건 당연하고 오른쪽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도 결국에 미분을 할 건데 누구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여기 D알파, D세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일단 미분 그대로 하고 D알파, D세타까지 붙이자. 미분하면 겉미분하면 72 사인 2분의 알파가 써지고 그리고도 속에 있는 2분의 알파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다시 써지고 그리고 나서 너에 대해서 얼마? 너에 대해서 잠깐만 거짓말이야 여러 번 해야 되네. 일단 72 사인 2분의 알파 써지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알파를 미분하면 속미분으로 코사인 2분의 알파가 써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코사인 2분의 알파 미분할 때 생각해보면 속에 있는 2분의 알파를 미분해서 2분의 1까지 또 챙겨와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도 남는 친구가 얼마야? D 알파를 D 세타로 나눈 그런 현상이었어. 여기까지 쓰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좀 더럽긴 한데요. 2분의 1 날리면서 너가 36이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친구가요. 요 친구가 요거 좀 잘하면 좋아. 뭐 계산하다 보면 나오긴 할 건데 이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 앞에 두 배까지 있으면 이거 백악 공식 그거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절반으로 쪼개면서 18 붙이고 사인 알파로 바꾸고 D 알파, D 세타 여기까지 써도 문제가 없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F 프라임 세타를 비교적 어떻게 깔끔하게 썼어요. D 알파, D 세타도 있고 사인 알파 이렇게 있는 상태로 지금 미분을 해놓은 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알파 세타를 어차피 정리 못하니까 그냥 구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할게.
지금 여기 있었던 요식이 지금 메인이었잖아. 맞아요? 널 기준으로 우리가 세타에 얼마 집어넣기로 했어? 6분의 파이 집어넣기로 했지. 그럼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알파는 얼마인지 궁금해하고 이걸 들여다보는 거거든. 그럼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를 딱 집어넣어.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딱 집어넣어. 그럼 얘가 6분의 파이면요,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지. 그럼 이거를 가져다가 뭐 이항시켰다고 치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인 안쪽에 있는 거 뭐 찢어내려면 찢어내니까 정리를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만약에 세타가 얼마였다면 6분의 파이였다면 그때 나오는 알파도 얼마다? 6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타랑 알파가 6분의 파이일 때 서로 6분의 파이로 고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밑에 있는 요식 있죠, 요식. 근데 여기서 정확히 누가 필요할까? 어차피 사인 알파에는 알파 자리 누구 집어넣으면 돼?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건 누구야? d 알파 d 세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들을 뭐 해서 전개를 좀 때려서 여기 왼쪽에도 d 알파 d 세타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d 알파 d 세타 하나 있잖아. 걔네들 좀 지지고 볶아서 d 알파 d 세타는 하고 식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d 알파 d 세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계산이 되긴 할 건데 이렇게 좀 하자. 어차피 난 저 친구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지금 숫자로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하자? 이 알파랑 세타 알파,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알파, 여기 세타에다가 전부 6분의 파이 다 집어넣어버리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 뭐 이 정도 상황이 제일 편할 겁니다. 식 조작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작 다 하시면 이 친구가 얼마나 나온다? 이 친구가 2분의 5로 나온다. 뭐 이 정도 상황인데 계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d 알파 d 세타 알았고 지금 알파도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넣고 여기다 2분의 5 넣고, 그렇지? 여기다가 얼마?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 얼마니? 2분의 1이죠? 2분의 9하고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뭐 나온다? 끝? 뭐 이 정도 얘기일 건데 29번 뭐 오늘 구모 봐서 알겠지만 지금은 이번엔 수열이었지. 급수 그거였지. 그러니까 요 정도로 나와도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얘기일 것 같고요. 실제로 저 시험 때 쟤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정확한 계산과 내 생각에 넉넉 잡아 15분에서 20분까지 있는 게 맞아. 사실 그 아래로 풀긴 좀 힘들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엔 도형이다 보니까 문제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지. 누드를 읽으면서 세타에 관련된 거 찾고 싶어. 내가 지금 얘가 궁금해 이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각 설정을 해야만 하다 보니 하고요. 그렇지? 거기서 F세타를 편하게 찾아온 건 좋은데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 하자? 관계식 하나 찾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관계식 찾는 것까지 금방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미분을 하고 그거에 맞는 알파랑 세타를 찾고 걔네들을 집어넣고 이 모든 과정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해 갔으면 좋겠는 건 요 내용. 미분을 할 때 원래대로 이게 속해법이라 좀 부를게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부담스러운 상황에선 정석적인 내용을 따라가줘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잠깐 쉬었다가